좀 전에 회장님이 법정이, 재판정이 민주주의 학교가 됐다 이런 말을 쓰셨는데 네.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술 포럼 한다 뭐 할 때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광장을 의미하기도 예. 하고 동시에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실내에서 재판을 받던 게 아니라 고대에는 이 야외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네.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인류 역사에서. 그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기소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죠. 네. 그래서 배심원들이 앉아서 누군가가 기소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네.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의 재판은 소크라테스가 피고였고 기소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재판정에 나와 있는 이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역사의 재판에서는 플라톤이 기록한 책 속에서 역사의 재판을 통해서 네. 다시 이 아테네 민주정을 네.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민주정을 기소하는 역할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오히려 정치가 진리를 억압했다. 이런 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소크라테스가 무고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네. 죽어 마땅한 범죄자가 사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게 이제 역사의 재판정은 네. 현실의 재판정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76년의 재판정이라는 것이 예. 두 개의 재판이 겹쳐 있어요. 하나는 당대의 재판이죠. 네. 당대의 재판에서는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이제 판사가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기소하고 있는 검사를 피고로 놓고 네. 거기에 앉아있는 판사조차도 불의에 가담한 사람으로 놓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들의 잘못을 기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이 민주 인사들은 오히려 이 재판정에서 역사 앞에서 박정희를 기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네. 후대에 함께 배심원이 돼서 판결하고 있고 놀라운 역전이 벌어집니다. 네. 예, 공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전곡을 이렇게 알려주신 공 교수님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3.1 민주국선언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셨느냐면요. 증인으로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신청합니다. 아. 법정 증인으로. 네. 왜? 유신헌법을 만든 당사자고 예, 긴급조치를 가장 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박정희를 3.1 민주국선언 사건에 법정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디 감히 어이가 없겠죠. 각하를 어이가 어떻게- 없겠죠, 그들은. 어이가 없죠. 예. 말을 못 해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네. 우리 공 교수님 말씀처럼 이 역사의 법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피고석에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문동환, 이문영 이런 분들이 서 있었지만 네. 지금 역사의 법정의 피고석으로는 박정희가 박정희가 있죠. 예. 앉아 기소된 있는 거죠. 예. 아, 역사의 재판정. 오늘 참 저도 배웠네요. 예. 그리고 구속자 가족들은요 네. 더 의연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속자 가족들이 당대 가장 열렬한 한국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호 여사님, 예.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사모님인 박용길 장로님, 그 다음에 안병무 교수의 사모님인 박영숙 예전에 평화민주당 부총재 가지고 한국 여성운동의 큰 지도자죠. 박영숙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구속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여성 지도자로 꾸려진 단순히 구속자 가족이 아니라 네. 한국 사회 여성 지도계 전체가 나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의연하게 대응했든지 이분들을 또 가로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법정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마 공 교수님 87년 6학년 때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학생들
가족들 저는 코 흘리기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네. 경찰차에 실어가지고요. 5.18 유족들, 예. 5.18 우리가 이렇게 추모식 가지려면은 5.18 유족들을 차에다 싣고 신안 어디 섬에다가 예. 또는 어디 저기 진도 끝에다가 영암에다가 해남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분산해 버려요. 근데 그때 박정희가 그 기획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1 민주국선언 사건의 구속자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흩어지게. 아니 갔다 그냥 예. 외곽에다가 교통도 불편한 데다가 가족들 고리 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한테 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네. 안에서 예. 법정이라는 것이 아까 역사법조를 공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그 안이 민주주의의 강의장이었다, 강의실이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말하자면은 정말 피고인석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열렬히 민주주의를 강의하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죠. 예. 그 유족들이 그걸 기록해서 이러이러한 재판장의 진술이나 네. 이런 신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준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의연한 구속자 가족들까지도 네. 이렇게 그야말로 분산적으로 사람 던져버린 거죠. 예. 어디 교통도 불편한 데다 그때만 해도 무슨 우리가 흔한 자가용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네.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궁벽진 곳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네.